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싸다고 느끼는 가격이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손이 안 가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도 단계가 있어요. 가치 투자자로서의 첫걸음은 가격에 대한 감각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볼 때 저는 먼저 시가총액을 봅니다. 이 회사를 통째로 산다면 지금 이 가격이 합리적일까?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은 얼마나 되고 벌어들이는 이익은 얼마나 되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어떤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되죠. 이건 마치 현실에서 집을 샀거나 차를 살 때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견적을 받아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주 희귀한 예술품이나 유명인의 유품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통 합리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감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주식 시장이 들썩일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몇천 원 하던 과자 가격이 품절 대란으로 10,000원으로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겠어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면 가치 투자자로서는 손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격이라는 기준점을 세우는 것은 투자라는 복잡한 과정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줄기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와 시장이 매기는 가격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더 살 수 없는 주식은 사지 말아라는 이 조언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가격에 대한 건강한 의심과 기준 세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려. 가격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참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때도 있어요. 가치 투자자로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분명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서 그 터무니없는 가격에 산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자신의 가격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현실 세계에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주식시장에선 주식시장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저버리게 되죠. 마치 주식시장만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선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쉽게 뛰어들지 않아요. 설령 그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 샀구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홀딩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철회할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투자는 기본을 가격에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주식을 시가총액이라는 통째로 사는 가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단계가 튼튼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가격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만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죠. 현실에서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하듯이 주식 투자에서도 이 회사가 저 회사보다 왜 더 비싸거나 더 싼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빼먹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투자하고 싶은 회사의 밝은 미래와 강점만 줄줄이 읊어대거나 반대로 투자하기 싫은 회사의 어두운 전망과 약점만을 계속해서 부각시키죠.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있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밝은 회사인데 지금 이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회사이지만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야 진짜 가치 투자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사의 이야기와 가격의 이야기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반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테슬라 같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실적과 가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지 않냐? 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가격 기준을 너무 강박적으로 고수하면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듯이 투자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를 통해 가격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죠.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D 기업은 지금 당장 싸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버핏이 그의 스승 그레이엄에게서 저렴한 쓰레기를 사는 법을 배웠지만 나중에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좋은 품질의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야와 판단의 균형을 맞추는 일종의 성장 과정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일, 그게 바로 가격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격에 대한 기본 감각을 바탕으로 이제는 투자 능력이라는 것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투자 능력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 능력하면 뛰어난 차트 분석이나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떠올리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투자 능력의 핵심은 좋은 종목을 연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기업을 훑어보고 스크리닝, 관심이 가는 기업을 깊이 파고들어 조사하고 리서치, 결론이 나쁘면 과감히 접고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는 그런 끈질긴 작업의 연속이죠. 마치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 돌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가장 많은 돌을 들춰보는 사람이 결국 진주를 찾게 될 확률이 높은 법이에요. 이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투자는 이런 지루한 작업을 불평 없이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 분야라는 겁니다. 단기간의 화려한 성공보다는 끈질기고 지속 가능한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의 양입니다. 주식 천재가 아닌 이상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실적이 좋아진 기업, 왜 그렇게 평가받는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특히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반응과 기업의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은 정말 좋은 공부가 돼요. 투자 공부는 다릅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한 회계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투자자에게 필요한 회계 지식, 즉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려면 반도체 공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산업의 구조, 수요와 공급, 주요 기술 흐름과 기업들의 위치는 이해해야 하죠. 핵심은 투자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주 기본적인 투자 용어나 재무제표 항목도 모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에요. 주가 상승에는 완벽한 법칙이 없지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검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들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회사의 우수한 재무 구조는 망할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이지 당장 오를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공부는 정답이 없는 공부입니다. 채점해줄 선생님도 없고 정답지도 없죠. 시장은 수많은 변수와 참여자들로 인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시장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감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감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직접 수많은 기업과 주가의 흐름을 연계 지어보는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 지루한 여정을 꾸준히 해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투자 능력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투자의 진정한 능력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이 견고하고 지루한 기초 작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그리고 제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장 폐지를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 후 며칠이 지나 충격과 괴로움이 조금 가시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지? 그냥 지나간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제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었어요. 첫째, 투자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완벽한 안전이란 없습니다. 둘째, 대출을 이용한 투자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상장 폐지 후 증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청받았을 때 그 압박감은 투자 이상의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대출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도 찝찝한 회사는 건드리지 말자. 재무제표를 더 꼼꼼히 살피고 회계적으로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으면 최대한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 상장 폐지 종목이 차지하던 비중은 25%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비중의 종목이 망하다니라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 그나마 25%에서 멈춰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종목의 30%, 아니 50% 이상을 올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찝찝함과 두려움이라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제 자산을 더 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었죠. 이 사건 이후 제 투자 방식은 근본적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아니, 큰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지켜야 할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힘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 힘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나왔고 그만큼 당시의 고통은 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떨어져도 더 살 수 없는 주식은 사지 마라. 이 말의 진짜 무게를 정말 뼈에 사무치게 느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난 버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은 실제로 그 상황을 맞이하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십상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그 강인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닌 그저 두려움에 떠는 초보 투자자의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16년의 대규모 손절과 이 상장 폐지 경험은 이후 제 투자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피해야 하는지, 하락할 때 진정으로 추가 매수할 용기가 나는지, 매수할 때 충분히 고민해 보는지, 상대적으로 싼 것과 절대적으로 싼 것의 차이, 시장의 호황과 불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 피부에 새겨진 생생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수업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때의 손실보다 수십 배 많은 수익을 얻었으니까요. 그 비결은 화려한 기업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최대한 제외했고 하락해도 더 살 수 있는 기업인지를 먼저 묻는 습관을 들인 데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성과는 때로는 길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장 폐지의 교훈은 저에게 확실한 방어벽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위에 조금씩 수익이라는 성을 쌓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본질이며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투자 여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에 대한 건강한 감각을 기르는 것. 이것은 출발점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점입니다. 둘째, 지루하고 반복적인 리서치를 통해 좋은 기업을 연속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투자 능력의 본질입니다. 셋째, 상장 폐지와 같은 극단적 실패에서 배운 원칙들을 통해 확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장기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특히 파는 타이밍을 더 궁금해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매는 잘하지 못합니다.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매매 기술이 아니라 다음에 투자할 좋은 종목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매매 후회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리서치 풀을 넓히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본인만의 단순한 매매 원칙을 만드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투자할 종목과 목표 비중, 포트폴리오의 10%를 정하면 다음 날 장 마감 전까지 무조건 그 절반, 5%를 먼저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천천히, 떨어지면 빠르게 나머지 비중을 채웁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룰을 만들어 두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쓸데없는 고민과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개별 종목 비중 한도를 정하세요. 상장 폐지의 교훈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30%까지 허용했지만 지금은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가는 종목이라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한도는 자산이 커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넷째, 젊은 투자자분들은 한방 대박을 꿈꾸기보다 연속적인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신용을 끌어다 모든 것을 걸고 10배를 만드는 꿈은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힘들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히려 6개월에서 1년 안에 30에서 100% 수익이 가능한 기회를 찾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실전 경험과 자산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자산이 모인 후에야 더 안정적인 장기 투자로 전환할 여유가 생깁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투자 천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향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과 원칙을 만들어 꾸준히 지켜나가는 끈기입니다. 누군가는 불타기를 잘하고 누군가는 물타기를 선호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의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리서치와 공부를 통해 쌓아가야 합니다. 투자는 몇십 년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화려한 스프린트보다 꾸준한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내리는 주가의 파도 속에서도 당신만의 가격 감각, 리서치 습관, 방어 원칙이 나침반과 등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떨어져도 살 수 없는 주식은 사지 말아라는 이 조언은 단순히 손실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투자가 진정한 가치와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때만 용기를 내라는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 지루하고 때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며 나아갈 때 비로소 투자는 단순한 돈 버는 수단을 넘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판단력을 갖추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주식의 가격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이 지루한 길을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이 투자자로서 살아남고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자에는 마법 같은 공식이나 비밀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히려 일상적인 통찰과 확고한 원칙을 쌓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비밀에 가깝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시장을 확인할 때 오르내리는 숫자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면의 기준점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은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즉 가격 감각, 끈질긴 리서치, 그리고 철저한 방어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주식이라도 시가총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회사가 정말 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재무제표의 한 페이지라도 넘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만의 투자 원칙과 감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치는 순간은 바로 투자 아이디어가 망가지거나 시장이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갈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글의 제목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정말 이 주식은 지금 절반 가격이 되어도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다니오라면 그건 아마 처음부터 당신의 투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긴 여정은 혼자 걸어야 하지만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대화하고 수많은 기업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으세요. 당신의 투자 철학은 이런 수많은 경험과 지식 위에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능력이란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는 데 익숙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자신이 세운 원칙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용기. 그 과정 자체가 투자자로서의 당신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가치가 있는 투자를 찾는 여정이 당신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